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스카이어 로지스틱스의 김승한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앞서 이제 에어 컨테이너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무역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돼서 온라인 판매에 의한 무역이라는 개념이 지금 활성화가 상당히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에어 컨테이너사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계셨던 그 B2B, 그러니까 기업 간의 어떤 거래로 인해서 그래서 기업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어떤 그런 물류가 일어날 때 저희가 이제 물류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효율성에 대한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온라인 판매, 이제 전자상거래 수출을 통해서 물류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부터 발표를 할까 합니다. 스카이 로지스틱스는 별도로 제가 회사 소개 자료는 준비하진 않았고요. 스카이 월드 CN 에어라고 하는 포워딩, 저희가 또 뉴욕 지사 그리고 미국에 이제 뉴저지 쪽에 창고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온라인 수출권에 대해서 현지 저기 아마존 FBA 창고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물류 서비스 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에 대한 3PL 업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할 주제는 딱 두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일단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하고 그럼 뭐가 다른가? 그래서 배송비를 절감해야 된다면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수출 진행할 때 오늘 주요 주제겠죠. 수출 물류 효율화 방안을 실제로 화장품 하나, 여성용 화장품인 컴팩트를 수출하셨을 때 발생하는 물류비, 이렇게 미국에 계신 소비자 한 분한테 따로 보낼 때와 그리고 아마존 FBA 그 센터에 입고할 때 우리가 대량, 조금은 그래도 대량 화물로 보낼 때 배송비 차이로 인해서 물류비 효율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사례 중심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세 가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B2B와 이제 B2C에 대한 차이 부분인데요. B2B 화물이라고 한다면 지금 국내에서도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시면 택배 박스 이런 거 이제 상상하시잖아요. B2B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국제 물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발달한 원인이 컨테이너, 그리고 이제 뭐 LCL 화물 단위의 팔레트 이런 것들, 덩어리 화물을 이제 지금 상상을 하실 건데요. 그래서 이런 물류의 어떤 그런 크기도 다르지만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물류비라고 하면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단순하게 뭐 해상 운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뭐 트러킹 차지 같은 거 1톤 트럭에 실어내느냐, 아니면은 풀 컨테이너 화물이어서 정말 대형 트럭에 또 실어내느냐, 이런 물류비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또 온라인 수출 같은 뭐 B2C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의 어떤 통관이라는 절차가 일반 기업에 대한 화물보다는 좀 간소해지고, 어떤 부분이 뭐 법규상의 어떤 제한, 인증이라든가 허가 이런 것들이 절차가 무시되거나 눈 감아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될 접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이라고 하면, 화장품이라고 하면 이게 미국에 들어갈 때, 또 한국에서 역으로 우리가 수입을 할 때 뭐 식약처에 식품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전기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이게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안전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인증이라든가 허가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B2C 화물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절차가 무시된다는 거죠. 인바운드 기준, 수입 기준을 했을 때 기업이 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식약처에 검사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개인으로서 외국에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식품을 수입할 때는 뭐 개인당 6개는 그냥 통관할 때 식약처에 검사 신청이나 이런 거 없이 통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기업에서 이런 인증이라는 거, 허가 이런 부분은 물론 물류비에 안 넣고 다른 비용이 이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판매 방식, 온라인 판매를 할 것이냐 오프라인 판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넓게 물류비를 본다면 추가 비용이 이쪽은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을 하실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화 200달러 기준으로 200달러 이하인 것에 대해서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가 아니고 목록 통관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수입된 그 화물이 그냥 엑스레이기 그냥 지나가면서 특별히 출시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는 화물이다라고 하면은 그 지나가는 것 자체가 그냥 통관이 완료된, 그리고 그 200달러 이하의 아주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수입 관세, 부가세 이런 것들이 발생 안 하세요. 그래서 B2C 수출이라고 한다면 수입 국가에서도 미국 기준으로는 800불까지 면세 범위에 포함되시는데 우리가 800달러 이하로 물건을 보낸다면 물류 비용, 관세 비용은 이제 그거는 물류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B2B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세나 부가세 같은 수입 제세가 발생될 여지가 있지만 B2C 물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우리가 뭐 CS까지 계속 그 배송까지도 직접 하는 경우와 직접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지만 여튼 우리가 소비자 하나하나 미국에 있는 고객에게 보내줄 때 그런 세금이 발생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매 가격에 좀 반영해서 우리가 우리 마진을 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B2B와 B2C 시장 규모는 뭐 B2C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와 2021년 앞으로 내후년이죠. 전망으로는 약 한 시장 규모가 1조 한 3천억 달러에서 한 4조가 넘을 것으로 한 3.7배 정도의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좀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 수출만 하시는 업체라면 온라인, 뭐 아마존 입점에 대한 판매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판매만 하셨던 분들이 저희 이제 스카이온에 물류를 맡기실 때 이제 아마존에 입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물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도 지금 현재 제조사가 아니신 분도 있을 거고 제조사인 분들도 있을 텐데 제조사라고 한다면 단순히 뭐 판매 대행 업체한테 맡길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온라인 수출에도 직접 노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엔드와 엔드라는 개념은 오른쪽에 있는 뭐 홈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사례는 슈피케인 코리아의 이제 성공 사례인데요. 우리가 아마존에 이제 물건을 한번 온라인 판매를 해볼까라고 해서 아마존 사이트에 가시면 그런 성공 사례를 딱 클릭을 하시면 제일 처음 나오는 사례입니다. 슈피케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제가 동영상인데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동영상을 이제 화면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올린 건데요. 이분께서는 이제 50만 원에 창업을 하시고 2,600억의 매출을 지금 올리시고 계신다. 그리고 제가 발표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올해 3쿼터 3분기에 매출이 800억이 넘으셨다라고요. 그랬을 때 한 3천억 매출이 지금 이상 발생하시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IT 업체 업종에 종사하시면서 뭐 S사의 핸드폰을 새 거를 사셨는데 산 바로 그날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핸드폰이 이제 파손이 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문방구에 가서 이렇게 그런 코팅 그런 필름을 사서 비닐을 사서 그냥 그 핸드폰 모양에 맞게 오려서 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다고 하니까 처음에 옥션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개인 판매를 하셨대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삼아 가지고 이분이 이제 회사를 키웠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3분기에 800억 매출 중에서도 400억 이상이 어떤 미국의 북미권의 온라인 아마존의 매출로 그러니까 약 회사 매출의 50% 이상이 아마존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좋은 사례라서 제가 한번 사례를 갖고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오른쪽에 호미와 이제 돌솥의 사례가 나오는데 무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이 다른 나라로 가면은 이게 이 사람들이 찾을 만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그 어떤 상품이 운송으로 인해서 이 나라에 옮겨지면 무역이라고 하는 상거래에 의해서 옮겨지면 어떤 재화의 가치가 효용이 커져서 그래서 이렇게 무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온라인 판매를 하실 때
우리가 제조업이 아니시면 도대체 외국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우리가 뭘 팔아야 되나? 뭐 다양한 실험으로 그냥 뭐 단순하게 옥션에서 물건 사셔서 그냥 하나 정도 보내보시는 분도 많지만 우리가 생각의 전환은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의 기본적인 개념인 그런 재화의 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개념과 맞물려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홈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은 시골을 막 상상하게 되고 할아버지가 떠오르고 그런 어떤 재화의 사용 가치가 떨어진 재화 그런 물건이지만 아마존 우리나라에서는 4,000원 정도에 팔리는 것이 아마존에서는 지금 실제로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경상도의 영주 방앗간의 어떤 사례, 우리나라에서 끝난 재화의 가치가 좀 다소 낮아진 상품이 외국으로 이동하면 그런 재화의 가치가 높아져서 많이 팔리는 그런 사례.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에도 뭐 이것도 다 아마존 사이트에서 제가 그냥 캡처하고 정리한 거예요. 20억 빛, 20만 원 단칸방에서 벗어나게 해준 물건이 다름 아니고 이 돌솥인데 돌솥은 물론 이제 그 동양의 음식에 대해서도 한류에 대해서도 온라인 판매가 또 이런 한류 열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반영돼서 한국 상품이 더 인기 뭐 복수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또 마련이 돼야 되지만 현지에서 이게 먹혔는데 또 먹힌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보니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시긴 했지만 우리가 돌솥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무겁다라는 거죠. 식당에서 제가 뭐 오늘 발표 주제하고 좀 벗어난 자꾸 이제 좀 많이 벗어나지만 나는데 좀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이렇게 종업원 채용할 때 좀 잘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 돌솥을 쓰는 식당. 왜냐면은 서빙하시는 분이 무거워서 손목이 좀 나가시니까 그만큼 조리를 하면 참 좋은데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외국에 팔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갖다 파신 건 아니고 좀 가볍게 하셨고 가벼워진 원인이 돌솥은 한번 뜨거워지면 오랫동안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뜨겁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열을 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외국 사람들은 좀 참기 힘들었고 그거를 좀 그 두께를 좀 줄여가지고 금방 뜨거워질 수 있게 그만큼 또 그 무게도 줄어들어서 외국에서 좀 통해서 저렇게 많이 팔리는 그 상품이 됐다는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희가 좀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하시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직관적인 비교를 해 보자면요. 우선 투자비 개념에서는 온라인은 이제 초기 투자비가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게도 임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뭐 인건비도 아무래도 다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뭐 우리 서점에 가시면 뭐 100만 원으로 10억 벌기, 아마존 팔아서 뭐 단기간에 뭐 몇억 벌기 이런 책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비용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저렴한 그런 그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이제 단점인 부분인데 사업 개시 후 매출이 이제 바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현재 팔리고 있는 제품을 나도 바로 그대로 등록을 해서 가격만 좀 조정해서 가격적인 이점으로 즉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또 판매 방식도 물론 존재하지만 즉시 매출이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꾸준한 신뢰도, 아무래도 격지자 간의 거래, 오프라인 무역도 그렇죠. 격지자 간의 거래지만 또 소비자까지 또 자기가 직접 컨트롤을 해야 되는 더 거리가 먼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의 어떤 신뢰를 얻는 그런 기간이 더 많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개시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자본만으로도 직접 뭐 바로 개시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 자본만으로 되진 않으시고 일단 온라인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외국 해외 온라인 마켓에 또 팔기 위해서는 언어 장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으셔야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은 우리가 만약에 제조업체라면 우리가 직접 제조하는 것만 팔겠다 하시면 물론 아이템 전환이 뭐 쉽다라고는 하실 수 없지만 우리가 그냥 우리 소싱해 가지고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다양한 아이템 현재 뭐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도 바로 이제 전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이템 전환이 용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 식당이다. 테이블 수가 한정돼 있고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 매출이 한정적이지만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팔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판매가 일어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진 분석이 쉽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수출에 대한 물류비, 뭐 제가 앞단에 말씀드린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고 뭐 통관에 발생된 물류비 또 간부가세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또 고려 계산이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반품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또 아마존에 FBA 센터에 입고를 시켜놨는데 판매가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나오지 않아서 악성 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장기 보관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마진의 분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사업에 좀 어려움은 갖고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수출 거래에 대한 비교를 제가 단순하게 해드렸고요. 사업 비교를 해드렸고요. 국내 해외 온라인 시장을 또 차이점을 비교를 하자면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온라인 시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무역협회에서 지금 하고 계신 어떤 해외 물류비에 대해서 효율성을 얘기하러 온 거고요. 하나하나 특징을 들어보면 일단은 최초 접근이 용이하다, 어렵다, 뭐 언어 장벽, 신용 적립 기간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외도 광고,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의존이 있을 수 있지만 국내와 해외를 굳이 비교하자면 국내보다는 해외가 광고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저희 스카이온에서 이제 특정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 국내 이제 3PL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판매량이 그날 다르고 갑자기 달라지고 어제까지는 출고 수량이 주문 수량이 200개인데 다음 날 갔더니 1,700개가 되고 이런 네이버의 어떤 실시간 검색어에 어떻게 올리느냐, 인스타그램에 어떻게 하고 또 지금 현재 방영되고 있는 우리가 오락 프로그램의 PPL을 어떻게 또 제공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화장품인데요, 뷰티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광고에 따라서 주문 수량이 엄청나게 요동을 많이 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해외 온라인 판매는 더 광고에 대한 의존성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은 CS, 국내는 아무래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CS 하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CS 기능을 또 저희 같이 물류 업체에게 또 CS까지도 맡아달라라고 넘기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책임은 어차피 판매자가 지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아마존 FBA 같은 경우에는 CS 업무의 부분적 대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FBA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시면은 그 아마존 창고에 입고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문 들어왔을 때 배송 보내는 부분 그리고 교환 반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존이 수수료를 받고 그 서비스를 대행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외 온라인 수출 판매에 있어서는 CS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줄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직접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마킹을 또 했는데요. 국내는 낮은 배송비. 보통 우리가 쇼핑몰에서 거래를 하실 때 거래 금액, 구매 금액에 따라서 뭐 5만 원 이상 사면은 택배비 무료 이런 것도 있으시지만 그런 거에 구간에 들지 않으시면 보통 우리가 2,500원 정도 부담하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택배비도 규모의 경제라서 그 업체가 택배를 많이 발송하면 발송할수록 택배비가 또 저렴해져요. 그래서
뭐 1,800원, 뭐 1,6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소비자한테 판매 2,500원 판매할 때 택배비 쪽으로 2,500원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택배비가 1,600원이라고 한다면 판매 건당 한 건당 900원의 또 백마진이 발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낮은 배송비 그리고 백마진의 구현이 가능하지만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일 경우에는 배송비 비율이 정말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판매하시고자 하는 아이템이 상대적으로 좀 저가의 저렴한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래서 맨 뒤에 사례를 뽑아온 것도 국내에서 9,000원대로 판매하는 컴팩트 조그만 화장품인데 이거를 실제로 미국에 저희가 보낼 때 또 우체국이 제공하는 K패킷이라는 대표적인 배송 방식을 택할 경우에 운송료가 10,000원 이상이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벌써 운송비가 배송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50% 이상, 그러니까 상품 가격의 이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쟁도는 물론 우리 국내 온라인 시장은 그 마켓 들어가시면은 쇼핑 어떻게 하세요? 가격으로 낮은 순으로 이제 상품을 검색하신 다음에 정렬을 하실 때 낮은 가격 순으로 다시 재정렬 하셔가지고 정말 이 가격으로 정말 피 튀기는 싸움을 하지만 온라인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배송비를 어떻게 줄이냐.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할 때 소비자한테 배송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배송비를 줄여야 남들보다 더 싸게 팔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좀 고려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외 쪽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은 시장 규모의 차이인데요. 국내 약 지금 시작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된 옥션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1,500만의 회원 수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 수가 3억 명 이상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2천만 명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1등 판매되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미국의 인구 물론 이제 해외에 또 그 회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3억 명 이상 지금 규모로만 봐도 회원 수의 규모로만 봐도 20배에 달하고요. 그리고 아마존에는 또 프라임 회원이라고 해서 유료 회원 연간 $119를 따로 지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미국 내 배송이 무조건 무료, 횟수에 관계없이 2일 안에 배송 그리고 좀 조건 없이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한 그래서 이 유료 회원 $119를 지불을 하더라도 내가 이 서비스를 받겠다라고 하는 유료 회원이 1억 명이 넘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7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유료 회원이 그 세계 인구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강의 인원이 지금 한 80명이 좀 안 돼 8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지금 아마존 회원 유료 회원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 회원이 그 1년에 구매하시는 게 약 한 1,500불 정도 구매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아마존 안에서도 일반 회원보다도 한 3배 정도 이상 많이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시장이 있는 해외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출하셔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저희 장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주요 해외 온라인 마켓인데요. 아마존은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장에 또 제가 또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미국이고 뭐 비교를 한다면 이베이에서는 그 초기에 우리가 진출하기가 좀 아마존보다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입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마존보다는 좀 간소화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가입하자마자 한 셀러가 10개까지 한 달에 10개까지 판매할 수 있는 10개라는 것은 SKU 단위 그러니까 판매 단위로 10개가 아니고요. 만약에 한 상품을 팔 건데 우리가 재고를 만약에 10개를 올려놨다. 그럼 한 상품만 재고 10개 이렇게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물론 판매가 더 많아지고 많이 팔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사이즈가 커져요. 근데 또 이베이는
어떤 특정한 국가에 우리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또 판매자가 또 선택을 하시면은 또 다른 국가에도 동시에 등록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있어서 어느 국가에서 우리께 팔리는지 어디가 또 많이 팔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단기적인 분석, 그러니까 초기 접근이 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쉽기 때문에 초기에 우리가 뭔가 해외 온라인 수출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면은 거쳐가시는 그런 게이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특화되어 있는 판매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동남아시아 아시다시피 지금 한류 열풍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베이와 마찬가지로 또 말레이시아 쪽에 만약에 우리가 상품 등록한다면 뭐 인도네시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또 동남아시아 다른 사이트에도 동시에 상품 등록이 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동남아시아 쪽에 진출하시겠다라고 하면 꼭 미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에 또 우리가 온라인 마켓에 진출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타바오는 사실상 이게 B2C보다 조금 더 나가면 C2C,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파는 그렇게 뭐 처음에 사실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내가 오늘 온라인 수출을 해봐야 되니까 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부터 내고 실질적으로 아마존에는 이런 사업자 등록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런데 타바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어떤 소비자 간의 어떤 지금 현재 유저도 한 2천만 명이 넘었고요.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이트이긴 하나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중국 쪽 또 마켓이 되게 크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쇼핑몰로 좀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이런 온라인 쇼핑몰, 특정 쇼핑몰에 국한하지 마시고 우리가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동남아시아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물류비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배송비가 더 싸겠죠. 그리고 이 배송 기간도 더 짧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용이한 접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는 이제 아마존을 설명하는 것으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히스토리를 여러 가지 서적에서 좀 부분적으로 추출해서 보니까 이 1995년에 이제 인터넷 서점을 시작했고 매출 현재 미국 1위고요. 17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588억 달러입니다. 달러고요. 제가 좀 오타가 좀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약 3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면에서도 삼성의 한 2배 정도 이르는 그런 큰 규모를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고 미국 외에도 일본, 영국, 독일, 중국 등등의 14개국에 지금 진출돼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지만 우리 상품이 미국에서 또 통하는 상품이 있고 또 이런 동남아 쪽에서 통하는 상품이 있고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또 마켓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미국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또 독일의 판매 사이트를 또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14개국이 아니고 15개국에 진출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이베이 같은 거하고 좀 비교했을 때 상품의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상위에 노출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 가격 경쟁을 조금 부추기는 그런 시스템이 사이트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베이라든가 이런 다른 온라인 마켓과 다른 제가 이후에 물류비 분석에서 설명드릴 FBA라고 해서 미국의 아마존이 배송과 CS 업무를 부분적으로 대신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유료 회원 1억 명 이상, 연간 순 매출액 200조 이상, 종업원 수는 56만 명이 넘어선 아주 거대한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켓에 대한 설명, 이해는 여기까지 하고요. 온라인 수출의 어떤 물류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판매 방식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베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올려서 판매가 일어났을 때 바로 구매한 고객에게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해주는 FBM 약자 로만 제가 부르겠습니다. FBM
통한 이제 판매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의 창고에 입고를 시켜서 그쪽에 물류를 대행시키는 현지 물류를 대행시키는 FBA 서비스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FBM 같은 경우에는 셀러가 이제 직접 검수하고 포장하고 배송하는 방식이고요. CS 그래서 뭐 해외에서 우리 물건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그리고 물건이 왔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든 CS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수출자가 셀러가 판매자가 지게 됩니다. 배송비 절감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규모의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가 많이 나면 날수록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앞전 시간에서도 특정한 선사 고정된 선사를 이용하고 그리고 물량이 늘었을 때 배송비가 절감되는 것처럼 우리 셀러도 우리가 판매되는 양이 많아지면은 이런 특송사라든가 어떤 특송사의 서비스를 물류 대행해주는 그 특정 업체가 우리한테 더 싼 판가를 그 물류비를 좀 싸게 팔기 때문에 절감은 가능하지만 능동적인 그러니까 이 FBA에서는 지금 배송비 절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이 보내는 양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조금 더 그 배송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 절감이 가능한 부분에서 가능과 불가능을 얘기는 하는 거지. 이것도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키우면 배송비가 절감은 가능합니다. 하나의 주문권에 대해서 하나의 쇼핑 형태로 보내게 되고 배송권 모두 등기 번호를 부여를 해야지만 그 온라인 쇼핑몰의 정책에 맞아서 만약에 등기 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제품의 행방을 또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셀러의 또 신뢰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퇴출당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번호를 부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배송비가 판매 제품의 경쟁력을 당연히 좌우하게 되고요. 밑에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해외 직접 배송을 할 때는 크게 물류비를 고정비와 가변비로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라는 것은 주문 건당 아니면은 우리가 판매자가 여러 개의 물건을 파는 경우에 이 고객이 이 물건과 판매자는 동일한 다른 물건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선적 건당 이렇게 얼마라고 기본 비용을 우리가 세팅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가변적인 비용, 무게당, 무게당 얼마가 또 운송료가 또 추가가 된다라고 우리가 선택하실 수가 있고 아예 제품당 하나의 제품을 추가할 때 2달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아예 우리나라 국내 온라인 판매하듯이 뭐 100불 이상 구매하면 뭐 무료 배송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무료 배송도 그 제품의 가격에 다 녹아 있죠 배송비가 그렇지만 알고서도 우리가 무료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뭐 제외한 전 세계 인구가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 이상 사면 배송비 무료 이런 식으로 또 판매 그 물류비 세팅도 가능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하셔야 되는 방법은 이 해외 배송비가 상대적으로 제가 높다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또 항공 특송회 같은 경우에는 부피에 따라서 또 운임이 또 실제 중량보다도 부피가 또 큰 거에 대해서는 부피 중량이 또 더해져 가지고 더 높은 운임이 나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운임에 대한 구간이 거의 뭐 100g 단위, 500g 단위로 크게 운송료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변비에서 아이템당으로 세팅하시는 것보다 중량 1파운드 추가당 뭐 2불 추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야 우리가 판매를 하고 판매 대금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품이 아이템당 2달러 이렇게 동일하게 해놓으시면 아이템이 그 TV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조그만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TV도 하나의 아이템이고 조그만 화장품도 하나의 아이템인데 TV가 들어올 때 중량 자체가 크게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가변비 자체를 중량으로 세팅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FBA는 이제 아마존 창고에 입고 후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제 미국의 현지 배송 및 CS를 아마존이 직접 제공을 합니다. 한 개 이상의 오더에 해당되는 상품을 한 번의 선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상대적으로
한 개의 오더당 하나의 CP 이렇게 되는 FBM과는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번 달에 한 몇 개 정도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물량을 박스 단위로 또는 팔레트 단위로 또는 아예 그냥 풀 컨테이너 단위로 미리 한꺼번에 여러 건의 오더에 해당되는 그런 재고에 대한 상품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송비의 능동적인 절감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배송 관련 준수 규정이라든가 CS 이런 부분을 아마존에 수수료를 주고 맡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수수료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원가를 분석하실 때 마진을 얼마로 할지 우리가 분석할 때 수수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리 물건을 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우리가 하나하나 낱개를 보내준다면 판매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도 사서 보내주면 돼요. 근데 요거는 한꺼번에 많이 보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화를 상품을 미리 사놔야 되는 어떤 구매 비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물류비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품이나 장기 보관에 대한 아마존 FBA 센터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1개월 단위로 받는데 1개월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추가 보관료 그리고 6개월 이상의 넘어가는 재고에 대해서는 또 보관료 1년이 또 넘어가는 또 재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레이트로 또 보관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예측을 하셔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수수료를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보관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FBM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직접 보내주는 부분은요. 보통 우리가 가장 쉽게 처음에 우리가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시고요. EMS 그리고 K-패킷이라는 것을 건 바이 건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하실 게 아니고 우체국과 계약을 하셔가지고 계약된 운임 그리고 우리의 또 볼륨에 따라서 또 그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K-패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2kg 이하의 상품에 대해서 보내는 거고 미국 기준으로는 뭐 한 4, 5일 정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아마존의 배송 정책에 맞는 등기번호 이렇게 트래킹 넘버가 부여가 되기 때문에 또 상품의 행방을 또 추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처음에는 이제 EMS를 또 쓰시고 하다가 우리가 좀 양이 좀 많아져요. 예,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우리 해외 직접 배송에 대해서도 물류비를 줄이고 싶으신 건 당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EMS에 우체국에 직접 할 것이 아니고 또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래서 대행 업체를 찾으셔서 이 대행 업체는 결국 저희 같은 이제 물류 업체인데요. A라는 업체 것도 받고 B, C 받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송사 우체국으로부터 할인받는 그런 요금 자체가 달라지세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뭐 우체국가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페덱스라든가 DHL, UPS 같이 해외 특송사하고 직접 계약을 하시는 것보다 이런 중간 단계에서는 배송 대행 업체하고 계약을 하셔서 조금 더 싼 운임을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또 우리가 정말 또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또 배송 대행 업체를 또 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많아지는 거를 우리가 스스로 알리고 광고하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 지역 단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페덱스라든가 DHL의 영업 담당자가 또 우리를 직접 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지금 제공받고 계시는 요금이 얼마냐? 우리는 또 이 운임도 제공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운임에서 뭐 간단하게는 뭐 30 몇 프로에서 40 몇 프로까지도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페덱스, DHL, UPS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에 특화된 또 특성 업체잖아요. 그래서 또 온라인 판매할 때 셀러의 또 신뢰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신데 아무래도 EMS 뭐 이런 우체국 통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도 이런 유명한 또 특송사를 통해서 물건을 받게 됐을 때 그런 신뢰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판매량이 많아지면 직접 발송하실 때 직접 해외 특송사하고 어떤 스페셜한 요금에 의한
계약을 하셔가지고 진행이 가능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그 에어컨테이너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뭐 중소기업에 모이면 모일수록 싸지니까 그래서 공동물류 이런 사업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지금 온라인 수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기관과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고비즈코리아라는 사이트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시자마자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쇼핑몰에 아예 판매를 대행해주는 우리가 이거 잘 못하니까 그래서 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 주제에 맞는 수출 공동 물류 사업 등 지원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물류비를 아예 정부 예산으로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물류비에 대한 높은 물류비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면은 지금 기업당 최고 2,500만 원까지 지금 정부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또 직접 사업 그런 공고문을 별첨된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 화면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사업에 참여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외 물류를 할 때 우리가 따로 그런 물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지급한 돈을 우리가 예산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업체가 따로 없으시면 지금 세 개 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 이 세 개 업체가 지금 제공하는 운임이 엑셀로 파일이 한 3가지 정도가 첨부돼 있습니다. 실제로 고비즈코리아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면은 뭐 아마존 FBA 창고에 들어갈 때 킬로그램당 항공 운임이라든가 한국에서 어떤 라벨 작업이라든가 기타 사전 물류 작업 그리고 미국에서 현지 물류 작업에 대한 기준 단가가 나와 있어요. 기준 단가는 뭐 셀러 입장에서 내가 쓰고 싶은 물류업체 썼는데 더 비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준이 되는 거 최대 이 기준 단가에서만 뭐 70% 이렇게 실비의 50%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제가 들어가서 실제로 이 엑셀 파일의 운임을 보니 실제로 시장에서 뭐 스페셜하진 않은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용하시고 계시는 그런 물류비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한 평균 정도 되시는 물류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면은 고비즈코리아에 접속하셔서 수출 공동 물류 온라인 수출 공동 물류 사업에 한번 보시고요. 거기 유첨된 그런 엑셀 파일 받으셔서 물류비가 이 정도 발생하는구나. 되게 경쟁력 있는 운임은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관계자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항공 운임이라든가 선박 운임은 계속 변동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1년 동안 또 1년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물류업체지만 물류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싸게 가장 1년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평균적인 걸로 아마 지금 세팅이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를 보내면 또 미국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또 동남아시아 중국도 운임도 나와 있어서 이 파일 받으셔가지고 기준을 삼는 데는 좋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FBM과 그 대비되는 또 FBA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지금 현재 고객이 사서 보내는 게 아니고 앞으로 판매될 거에 대해서 재고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보내는 형태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통관과 관련된 이제 절차를 거치시게 되고요. 우리가 직접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아마존의 포장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제품의 박스 하나에 한 가지 제품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셀러가 여러 가지 제품을 팔고 있다. 이 여러 가지 제품을 또 하나의 박스에 또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에 따로따로 붙는 바코드 형태의 또 라벨을 부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웹박스에는 그 웹 포장에는 상단과 옆에 최소한 2개 정도는 FBA 라벨을 붙이셔서 입고될 때 이게 보통 그 아마존의 센터가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요. 그 기계가 로봇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아예 입고부터 안 잡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수수료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반송된다든지 폐기된다라고 하면 그 비용도 결국은 셀러가 다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송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시고, 이런 박스 사이즈 또 무게도 뭐 50파운드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50파운드가 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뭐 팔레트 개념 그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뭐 보석이라든가 뭐 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40파운드까지만 가능하고, 여러 개를 또 한 박스에 담는 거는 50파운드에 또 제한이 있지만, 한 가지 제품이 또 50파운드가 넘어갈 땐 요건 허용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를 만약에 사람이 다른 것들은 50파운드 기본적으로 이하인데 이거 무겁잖아요. 한 20kg 정도 되는 건데 무거운데 이거를 들을 때 또 우리가 외상 허리도 삐끗할 수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50파운드가 초과될 때는 또 그런 거에 대한 또 무겁다는 거에 대한 상징적인 라벨을 또 붙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송 정책을 지키셔야지 FBA 창고에 문제없이 입고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박스 단위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LCL 단위, 팔레트 단위로 이제 수출할 때는 또 나무 팔레트를 써야 된다. 그리고 사이즈도 48 곱하기 48인치, 1m 한 10cm 정도 되는 또 이런 규격에, 또 무게도 1,500파운드를 넘어가면 안 되고 높이도 72인치, 한 180cm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지키셔야지만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외국에 보내시고 해상 운송이 지금 돼 있죠. 아무래도 우리가 각각 개별 해외 특송사라든가 EMS로 보내실 때보다 해상 운송이시기 때문에 물류비가 절감이 되시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아서 잘 보이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한 팔레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부피로 따지면 한 20em 정도 기준으로 물류비를 한번 스페셜하진 않지만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0 한 팔레트에 20em 정도 기준으로, LA 같은 경우에는 $45. 이 $45라고 하면 원화로 환산하면은 한 5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개별 EMS나 이런 해외 그런 특송 보내실 때 5kg 정도 되시면 한 6만 원, 7만 원 정도의 운임 배송비가 발생하시거든요. 지금 5kg 보내는 것과 한 팔레트 보내는 게 물론 운송비 말고도 다른 디테일한 또 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런 해상 운송, 국제 운송비만 놓고 따지면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 그래서 해상 운송이 주는 대량화가 주는 그거에 대한 물류의 효율성,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개인 화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한테 직접 가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좀 간소화가 됐고, 그리고 관세 같은 것도 면제되고, 또 우리가 언더밸류 한다면 또 800불 넘어가더라도 언더밸류 한다면 또 안 낼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그런 혜택이 있었지만, 이렇게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은 기업 화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을 때 수입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는 그냥 한국에 있는 수출자잖아요. 그래서 수입 통관이 일반적인 그런 특송하고는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의돼요. 수입자가 될 수 있는 부분. 보통은 저희 같은 이제 물류회사, 현지의 물류회사가 그 수입자가 되게끔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인증, 관세 비용 예측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FBA 센터에 입고가 돼서 현지에서 이틀 만에 다 배송이 되는 절차가 발생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 고객에게 직접 보내는 항공 특송 원오도에 원시핑 하시는 경우와 FBA 창고에 입고할 때 배송비가 절감되는 부분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우리가 구매 원가 부분에서 화장품을 국내에서 만약 9,300원에 사고, 그때 우리가 택배비가 혜택을 못 받아 2,500원에 샀다면 구매 원가가 총 11,800원이 되고요. 이 화장품이 한 400g 정도 되는 거를 가정했을 때 우체국 케이크 패키 기준으로 배송비가 9,080원 발생하십니다. 상품의 가격하고 거의 똑같죠. 더 무거우면은 그 배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매입 원가가 한 2880원 정도가 매입 원가가 되시고요. 요거를 이제 수수료 아마존에 이제 판매되면 화장품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판매 가격에 대해서 15%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풀필먼트 요거는 이제 그 센터에 만약 입고해서 아마존의 배송 정책에 따라서 배송이 된다라고 하면 풀필먼트 비가 수수료가 2.4달러 그리고 결제되는 또 원화로 우리가 돈을 또 나중에 받으셔야 되잖아요. 결제 그런 서비스 그 제공업체에서 보통 1%의 수수료를 저에게 청구하는데 그럴 경우에 수수료까지 합쳐서 22.7달러로 계산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9,300원에 사신 물건을 아마존에서 최소 22.7달러에는 판매하셔야 우리 마진은 전혀 제로라는 가정하에 22.7달러가 발생하시는 이 이상으로 판매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22.7달러라고 딱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아마존의 어떤 고유의 우리만의 제품을 판매하시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경쟁을 다른 판매자가 이미 동종 물품을 팔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판매자는 21달러에 지금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이 사업 기회는 없는 거죠. 한국에서도 싸게 산다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데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더 다른 수수료 리스크는 계산 안 한 거예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관세 같은 거는 제로입니다. 0%예요. 그리고 관세 비용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게 바로 팔리면 좋은데 만약 바로 안 팔렸을 때는 어떤 재고에 대한 보관 수수료가 또 들어가시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22.7달러에서 마진 한 3달러 보자라고 해서 25달러 정도에 올려놓으셨는데 판매가 또 늦게 되면 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그 나라에서 세금이라든가 인증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하시면 판매하시고도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하고 대비해서 ACL 화물 그러니까 우리가 팔레트 단위로 우리가 보냈을 때 해외 배송비가 줄어들어서 판매되는 그런 원가 그거를 절감한 거를 제가 좀 사례를 좀 만들어 왔는데요. 일단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1,700개를 구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게 했어요. 9,300원의 동일한 금액을 단순하게 1,700개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다량 구매하시기 때문에 기존에는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하셨다면 이제는 뭐 도매상이라든가 아니면 제조사랑 직접 다이렉트 거래 가능하셔서 이런 구매 원가도 더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불 운송비 택배로 하나 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우리가 1톤 차량 아니면 다마스 같은 거 저희가 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내륙 운송료가 한 8만 원 정도 발생했고 구매 원가는 한 1,589만 원으로 잡았고요. 해외 배송비는 저희가 이제 아마존의 입고 제한 중량 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1,700개 정도로 일부러 이렇게 뽑아온 건데 요거에 대해서 뉴욕 쪽으로 보냈을 때 해상 운임을 제가 뽑아 보니까 약 95만 원 정도가 발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또 수수료 같은 수수료로 넣고 봤을 때 판매 원가가 17.9달러로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내는 것과 이렇게 LCL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단위로 보냈을 때 이 배송비가 줄어듦으로써 판매 원가가 낮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또 온라인에서 판매하실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제가 사례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